안녕하세요. 은하수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더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까지 사명감으로 엄마하기에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성장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왠지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 많이 고민하다가요. 제가 의미 있게 읽은 책 내용을 발췌독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대신하려 합니다. 황즈잉이라는 대만의 심리상담가의 저서인데요.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깊이 와닿았던 부분 중간중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다움을 지워버리다. 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우아하고 겸손한 관리자이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백마탄 왕자님이다. 이런 남자는 보통 솔로로 남아있을 틈이 없지만 그는 사내 여성들과 절대로 사적인 친분을 맺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억압받으며 성장한 그는 남들이 하는 말을 전부 흡수하며 자랐다. 식구 중 유일한 남자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기대와 함께 엄격한 요구를 받곤 했다. 남자라면 당연히 힘이 세야지. 남자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허우대만 멀쩡해서 쓸모가 없잖아. 식구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다. 모르는 문제가 생겨 질문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저지당하며 바보 같은 질문 좀 그만해. 좀 똑똑하게 굴 수 없니? 뭘 자꾸 물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와 같은 말을 들었다. 뒤처져서도 안 됐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런 성적을 받아오더니 망신살이 뻗쳤다. 무슨 낯으로 집에 왔니? 아이고 학비는 보람도 없네.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약한 모습도 금기였다. 여러 감정이 교차해 괴로울 때마다 을에 이런 말을 들었다. 누가 죽기라도 했냐? 울긴 왜 울어? 사내대장부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금지령에 익숙해지는 동안 그는 중압감에 괴로웠다. 감히 약한 소리를 내지 못했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늘 군소리 없이 모두의 바람을 곧 자신의 바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꼭두각시 생활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각을 잃었다. 밖에서는 능력있고 겸손하며 예의와 품위를 갖춘 사람이었지만 감정의 세계에선 언제나 좌절했다. 오로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고 상대방이 혹시 자기를 귀찮게 여기진 않는지 살폈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면서도 언젠간 상대방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의 관계가 편해진 상대방은 그를 이미 원하는 만큼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오히려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물론 때론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속마음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연애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점점 고독해져만 갔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는데 무척 능하면서도 굉장히 외로워한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다라며 자기를 혐오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을 땐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를 최대한 반드시 들어준다. 친절한 대접을 바랄 때도 최대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 내면에 반하는 사고를 한다. 나의 고통에 집중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로써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잔뜩 끌어당기는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끌어모아 끊임없이 자신을 바닥까지 털어가게 만든다.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는 자괴감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옥죄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다 스스로 지치면 자기를 멸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가당착은 독재적인 가족 경험에서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발달 심리학 교수인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이론을 창안해 당대 최고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발달 심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바움린드 교수는 1960, 70년대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양육 태도와 개인의 성격 발달 간의 상관관계 이론을 도출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중 하나가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지만 낮은 수준의 애정을 보이는 독재자형 양육 태도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부모 역할을 부각하는 반면 정서적 지지에는 인색하다. 아이가 정서적인 응답을 원하면 무능하거나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찬물을 끼얹기 일수다. 이런 상호작용이 고착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내면의 자신을 대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고 스스로 그 취약함을 처리해 부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작은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싸우며 자신에게 선을 긋는다. 사람의 내면에는 종종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어느 한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절반밖에 살아내지 못한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에리 프롬. 제가 마더십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또 마더십 트레이닝을 함께 해나가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엄마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자리인지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한 사람 인생을, 그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예요. 또 엄마라는 자리는 그래서 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지금 엄마라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혹은 엄마라는 자리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엄마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꽤 자란 지금 저는 엄마로서 참 행복합니다. 엄마인 제가 참 좋고요. 학대를 대물림하지 않기였던 제 소망이 있었다고 해서 제 모든 경험에 실수, 후회, 자책들이 없었던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마라는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이야기들과 시간들이 버무려져서 바로 제 안에 마더십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엄마로서 잘 살고 싶은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마더십을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고 또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엄마로서 마더십을 세우는데 진심인, 사명으로 엄마 자리 지키기에 진심인 엄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더십이 충만한 이 시대의 엄마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길 바래요. 마더십이 충만한 엄마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맘이 은하수맘이었습니다.